안녕하세요. 2025년 42주차입니다.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 배경 테마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25년 42주차 주간 급등 종목 테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어떤 종목들이 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좀 특정 테마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저희가 기준을 좀 정했는데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그리고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된 종목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월요일 10월 13일 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월요일이. 시작부터 고려아연이 19.48%, 원익홀딩스는 19.04%, 포스코 엠텍도 16.91%. 아,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특히 원익홀딩스는 거래대금이 상장했죠? 맞아요. 4천억 원을 넘겼어요. 이거는 뭐 시장의 시선이 그냥 확 쏠렸다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4천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은 정말 보통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익홀딩스는 왜 그렇게 오른 건가요? 아, 최근에 그 피규어 AI라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로봇 공개한 소식하고 또 소프트뱅크가 로봇 사업 인수한다는 소식이 같이 나왔어요. 아, 그 두 개가 같이 터지면서 예, 그래서 로봇 테마주로 확 부각되면서 급등한 거죠. 이미 월요일부터 로봇 테마가 좀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월요일부터 벌써 로봇이라니. 그럼 고려아연하고 포스코 엠테크는요? 이것도 그냥 2차 전지 테마인가요? 고려아연은 물론 2차 전지 관련 기대감도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희소금속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좀 작용했어요. 아, 실적 기대감. 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펀더멘털 개선 기대가 붙은 거죠. 포스코 엠텍은 조금 더 직접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였죠? 중국 정부가 그 리튬이용 배터리 수출 통제 예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리튬.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군요. 같은 테마라도 세부적인 동력은 다 다르네요. 월요일에 또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 후공정 쪽 하나마이크론하고 또 테스트 장비 업체 DI, 이 두 종목도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10% 이상 올랐어요. 실적 시즌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전선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대한전선이요? 네, 미국에서 원전 건설한다는 얘기 나오고 또 국내 기업이 미국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맞물리면서 원자력 발전 테마로 같이 묶여서 상승했습니다. 와, 월요일부터 정말 로봇, 2차 전지 소재, 실적, 원자력,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네요. 네, 한 주의 시작부터 좀 복합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요일 10월 14일로 넘어가 보죠. 이날엔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쳤어요. 29.82%, 로봇 테마 열기가 더 뜨거워졌네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은 로보스타가 주인공이었죠. 고려아연은 전날에 이어서 또 20% 넘게 급등했고요. 현대무벡스 상승세도 좀 심상치 않았어요. 19.20%나 올랐네요. 네, 로보스타 상한가는 그 네이버 D2SF라고 기술 스타트업 투자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서머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가 머신 비전, 그러니까 기계 시각 기술을 가진 곳인데 아, AI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로봇이랑 AI 기술 융합 기대감까지 같이 자극하면서 주가를 그냥 상한가로 확 밀어 올렸습니다. 고려아연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이건 그냥 전날 상승세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었을까요? 일단 전날 나왔던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하고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짜리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시장이 이쪽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현대모백스도 눈에 띄네요. 이 종목 수요일에도 또 나오던데요. 맞아요. 현대모백스는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인데요. 네.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성하고 또 공장 자동화 이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딱 맞물리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로봇 얘기 나올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기업이죠. 그렇군요. 화요일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건요. 아, 한국첨단소재가 JP모건의 양자 컴퓨팅 투자 소식 때문에 양자 기술 테마주로 한 15% 넘게 올랐고요. 오, 양자 컴퓨팅. 네. 그리고 신두 상장한 명인제약도 첫날인데 11% 이상 오르면서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맞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었죠. LNF랑 코스모신 소재. LNF는 이번 주 내내 이름이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랑 LNF 둘 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인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네. 특히 LNF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 이게 좀 컸고요. 흑자 전환이요? 네. 그리고 북미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이 수요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아주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아, ESS 기대감. 이게 계속 가는군요. 네. 이 ESS 기대감은 주 후반까지 LNF 주가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정말 로봇이랑 2차 전지 이 두 테마가 초반부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10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뭐 로봇 관련주의 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죠. 한라캐스트 29.93%, KNR 시스템 29.79%, 둘 다 상한가. 하이젠 R&M 27.78%, 현대무벡스 22.72%와 엔젤로보틱스, 휴림로봇,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로봇주들이 그냥 다 급등했어요. 네, 숨가쁠 정도였죠. 이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10% 이상 상승 종목이 무려 11개나 나왔어요. 이건 좀 이례적인 직중 아닌가요? 확실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자금이 로봇이라는 한 테마로 정말 강하게 쏠렸다는 신호죠. 상한가 간 한라캐스트랑 KNR 시스템은 뭐가 있었나요? 한라캐스트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 소식이 좀 미래 성장성을 확 부풀렸고요. KNR 시스템은 로봇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구동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직접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로봇주들은 다 각자 호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 탄 건가요? 이렇게 막 같이 오르면 좀 과열 같기도 하고. 아,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개별 기업 호재도 있었지만 하이젠 R&M,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 제닉스 로보틱스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같이 급등한 건 네. 전반적인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에다가 AI 기술 발전, 스마트 팩토리 확산이라는 큰 흐름이 같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과열이나 좀 투기적인 수요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반영된 거죠. 현대모백스는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에도 22% 넘게 오르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테마의 주역이라는 걸 다시 보여줬고요. 로봇이 이렇게 휩쓸었는데 다른 쪽은 좀 조용했나요? 소외됐을 법도 한데요.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로봇이 주인공이긴 했지만 다른 테마들도 나름 자기 존재감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요? 그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GNC 에너지하고 효성중공업이 각각 21.98%, 11.95% 오르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 전력 설비. 네, 특히 효성중공업은 여기에 원자력 테마랑 3분기 최대 실적 전망까지 같이 붙었어요. 상승 동력이 좀 풍부했죠. 호재가 겹쳤네요. 그렇죠. 변압기 만드는 산일전기는 꾸준히 이익 개선 분석이 나오면서 11% 이상 올랐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에 꼭 필요한 신형 FC 본더. 아, FC 본더. 중요하죠. 네, 핵심 후공정 장비인데 이걸 SK 하이닉스에 납품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와, 수요일은 로봇이 압도적이었지만 전력, 실적, 반도체 쪽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16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또 확 바뀌네요. 네, 목요일은 또 달랐죠.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냥 무더기로 급등했어요. 전구체 업체 에코프로모티가 무려 26.04%나 올랐고요. 네, 엄청났습니다. LNF 19.27%, 에코프로비엠 14.22%, 에코프로 14.03%, 2차 전지 대표 주자들이 그냥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수요일 로봇 열풍이 목요일 2차 전지로 옮겨 붙은 것 같은데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목요일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좀 긍정적인 소식하고 분석이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아, 에코프로모티가 저렇게 급등한 건 단순히 2차 전지 업황 개선 기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2차 전지 소재 쪽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 영향을 미쳤어요. AI랑 2차 전지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수요를 자극하고 이게 결국 2차 전지 소재 기업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하,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럼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어땠나요? 그 AI 코리아라고 이름은 AI인데 자동화 설비 업체거든요. 네. 여기가 국내 배터리 3사 미국 공장에 핵심 자동화 설비를 독점 공급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22% 넘게 급등했어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네, 확실한 모멘텀이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괜찮다. 이런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LNF는 화요일에도 오르고 목요일에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네요. 정말 꾸준합니다. 네, LNF는 화요일부터 계속 나왔던 그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하고 북미 ESS 수요 기대감,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장이 이 스토리에 대해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로킷 헬스케어였어요. 19.65%. 바이오 종목인데 이건 무슨 일이죠? 이건 정말 구체적이고 강력한 호재였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그 당뇨병성 족부 궤양 재생 치료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의 큰 병원에서 공공보험 급여 대상으로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와, 공공보험 적용이요. 네, 이건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폭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야, 파급력이 정말 큰 뉴스였겠네요. 다른 종목들도 간단히 볼까요? 네, 산일전기는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도 이익 개선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14% 이상 상승해서 이틀 연속 강했고요. 네. 삼형 엠텍이라고 지진 방재랑 원전 설비 관련 기업인데 조선 기자재랑 원자력 테마 강세 쪽에서 동아화성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2% 넘게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10월 17일입니다. 네, 금요일.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에코프로였습니다. 무려 27% 넘게 폭등했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2차 전지 테마의 피날레 같았달까요? 이 외에도 두산이 15.02%, 또 LNF 12.80%, 에코프로 BM 12.59% 강세였고 주중반에 뜨거웠던 휴림 로봇도 다시 10.30%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금요일은 에코프로가 확실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 저 폭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우려가 많았는데 이걸 완전히 씻어낸 건가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금요일 급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아, 판매 데이터. 둘째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 발목을 잡았던 수요 둔화 우려, 이른바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캐즘. 이 국면이 이제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부각된 겁니다. 캐즘 해소 기대감이군요. 네, 물론 캐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27%라는 상승률은 그 기대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LNF는 진짜 이번 주 개근상 줘야겠네요. 화, 목, 금 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LNF는 이번 주 내내 그 3분기 흑자 전환 기대랑 북미 ESS 시장 성장이라는 확실한 스토리가 주가를 계속 밀어올렸습니다. 시장이 이 모멘텀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두산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15%면 꽤 큰 상승률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짓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곧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업사이클에 진입할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군요. 네, 그 기대감이 두산그룹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은 주 중반 로봇 열풍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하고 AI,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다시 부각되면서 10%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매일매일 흐름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로봇과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시장을 그냥 쥐락펴락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종목 리스트가 아니라 이번 주 시장의 어떤 이야기, 서사를 정리해 본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핵심이었을까요?
네, 그 자료에 있는 키워드 분석을 보면 그 이야기가 딱 보입니다. 단연코 샵 로봇 관련주가 제일 많았어요. 원익홀딩스, 로보스타, 현대무벡스 등등에서 총 11개 종목. 11개나요? 압도적이네요. 네, 거의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 같았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샵 2차 전지 관련주도 고려아연, 에코프로그룹주, LNF 포함해서 9개나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축이었죠. 로봇 11개, 2차 전지 9개. 거의 뭐 투톱 체제였네요. 네, 딱 투톱 체제였습니다. 그럼 이 투톱 말고 이들을 좀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 키워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점은 그 외 키워드들이 이 두 축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샵 투자 키워드가 7개, 샵 실적 키워드가 5개 나왔는데 이건 개별 종목들의 상승 동력이 됐고요. 네. 샵 인공지능 AI 5개, 스마트 팩토리 5개, 전기차 5개. 이 키워드들은 로봇이나 2차 전지 테마랑 같이 융합되면서 시너지를 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AI와 결합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되고 2차 전지는 전기차뿐 아니라 ESS나 다른 쪽으로 확장되고 이런 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갖는 샵 원자력 3개, 샵 전력설비 2개, 샵 반도체 2개 테마까지 더해져서 꽤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테마별로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정말 기술 발전, 그러니까 로봇, AI, 반도체 이쪽이랑 에너지 전환, 2차 전지, 전력, 원자력 이쪽 이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서로 막 얽히고 영향을 주면서 이번 주 시장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런 큰 흐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업 분야에서 로봇 도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AI 기술이 내 업무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에너지 비용 변화나 친환경 정책 같은 게 사업에 어떤 기회나 위협 요인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번 주 시장 분석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의 움직임은 바로 그 기술 혁신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좀 던져봐야 해요. 이런 급등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기대감이나 유동성에 의한 거냐 하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지속 가능성. 네. 특히 이번 주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로봇하고 2차 전지 테마. 이 두 테마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갈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두 테마가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 자금을 막 끌어당길지 아니면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지 이런 거요. 바로 그렇습니다. 로봇 기술 발전이 2차 전지의 새로운 수요초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로봇 기술 확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네. 이 두 거대 테마가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보일지,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오늘 분석을 통해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화두가 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분석 정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깊이 있는 분석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저희가 활용한 자료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 기반했지만 정보의 완전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원본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총찰력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